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입니다. 3월 2일 첫 번째 3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3월이면 일단은 이제 3월이면 겨울은 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단 3월부터는 뭐 봄으로 우리 늦잖아요. 그런데 3월인데 봄인데 되게 추워요. 그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진짜 근데 어저께도 되게 추웠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도 주말에 그죠? 한강에서 막 사람들 반팔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꽃도 봄인 줄 알고 피는 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걔네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봄인 줄 알고 피었는데 어머 겨울이네? 그래서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뭔가 너무 어색하게 흘러가면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지 오늘 방송 중에 혹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그래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있고요.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를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1354님, 0298님, 0040님 되셨네요. 오늘도 역시 상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있어요. 왜냐? 어저께가 3월 1일, 3일절로 휴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일요일 날. 근데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약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있을지 저도 역시 궁금한데요. 글쎄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그래도 이런 날이 오히려 좀 더 전화 통화하긴 편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동작구 사는 김옥의예요. 동작구에 사시는 김옥의. 김옥이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년생이에요. 65년생. 저보고 이제 네. 계산하라 이거죠. 그래요. 제가 계산하면은 대충, 예. 그래요. 이제 거의 이제 60 되셨네요. 그죠? 네. 그죠? 예. 제가 암산이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요. 일단 우리 오키님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구나. 네. 그래요. 일단은 먼저 우리 오키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시나 뭐 그거부터 들어봐야겠지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오키님? 네네. 더 좋은 비주은요. 더 좋은 비중 매스가 얼마요? 28,700원. 비중은요? 35%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있나요? 네네. 네 가지인데 다 말씀드릴까요? 이게 다 말씀드려야지 다 해주지 아니면 안 해줄 거예요. 네. 아모 그린테. 예, 매스가 얼마요? 12,600원 20%. 예. 그다음에 셀바스 AI. 예. 22,200원에 20%. 예. 그다음 데이터 솔루션. 예. 5,510원에 10%요. 예. 이렇게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제일 많으신 종목이 빠바밤이네. 네. 근데 제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네. 혹시 저희 방송을 보신 지가 좀 오래되셨죠? 예. 그죠? 20년도. 다른 타방송부터 계속. 그죠. 왜냐하면 제가 포트를 보니까 저희 방송을 좀 보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거예요?
보니까 더존 비주얼. 더존이 제일 궁금하시겠다. 하긴 뭐 비중이 제일 많으시니까. 그죠? 네. 그래요. 네. 일단 더존 비전 28,700원. 네. 완전 바닥에서 잘 사셨네. 두 번 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혹시 제가 더전 비전 저번에 한번 그 이야기 제가 방송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 한번 그때 보셨어요? 그거는 봤는데 그 전에 있었어요, 조금. 아, 그 전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그거 보고 물 또 탔구나? 추가해서. 예. 그죠. 네. 참 돈 벌기 쉬워요, 그죠? 이렇게 아니, 잘만 하면, 그죠? 네, 잘하면 쉬운데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방송에서 힌트 많이 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얘기들. 예. 그래요. 일단 어떤 부분이 여기서 궁금하세요? 더전 비전에선. 저는 이제 뭐 클라우드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관심 갖고 조금 샀었는데 이제 방송 보고 좀 확신을 갖고 추가 매수했거든요. 근데 확신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뭐 클라우딩이랄지 이런 게 앞으로도 많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정보 데이터나 이런 게. 그래서 좀. 근데 그거보다는 소개는 제가 작지만. 딴 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번에 주가 그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거 인터넷 뱅킹 그거 말씀하시나요? 인터넷 뱅킹 말고 매출 채권 유동화. ERA 그건가? 그거 제가 아니요. 그 ERP 말고요. 이 매출 채권. 네. 그거 아마 그 보신 거를 그때 아마 보신 건 티가 나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때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 제가 이 회사의 더전 비전의 신규 사업 부분을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매출 채권 유동화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마 이 매출 채권 유동화라는 거 아마 혹시라도 제 방송을 뭐 최근에 보신 분이라면 아마 오늘 처음 듣는 건데 제가 그때도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일 거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더전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그때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더전 비전을 그때 사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거의 더블 가까이 왔더라고요. 한번 상승을 요번에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이 더전 비전에서 좋게 봤던 거는 여러분들 이거 뭐 전산적 관리 시스템 ERP라는 거 이런 건 뭐 다 알잖아요. 그죠? 이 회사 뭐 이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때 관심 받았던 회사. 그리고 특히나 이 회사 주봉 보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 예전에 코로나 때 그때 해가지고 이 회사 굉장히 그때 그 전부터 2018년부터 쭉 해가지고 이 회사 엄청나게 그때 수혜받던 거 기억나세요? 그 재택근무 뭐. 예, 그 언택트의 어떤 수혜도 있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한국판 뉴딜이라고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기억나세요? 잘 그때는 더 잘 그때 몰랐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경제 살린다 그래가지고 한국판 이제 뉴딜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뭐 디지털 혁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억 안 나세요? 한 2, 3년 전에. 그때 첫 방문지가 이 더전 비전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나실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이 더전 비전이 그 당시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2022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어요. 그죠? 그냥 쭉 내려가면서 더전 비전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그 핀테크 사업하는 부분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을 겁니다. 이 회사 핀테크 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자산 총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가 그게 안 되는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적이 안 돼요. 저기 뭐예요? 돈 빌려주고 이런 회사들,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회사들에 대한 정확한 그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 앞으로도 사업 쪽은 계속 좋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제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면서 그 당시 설명했던 게 바로 매출 채권 유동화 부분이었어요. 매출 채권 유동화라는 걸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예를 들어 물건을 사면서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마트에 갔어요. 편의점에 갔어요. 거기 편의점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를 산다고 할게요. 음료수를 사고 제가 그다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산대 가서 뭐 하나요? 결제하잖아요. 그죠? 바로. 근데 결제하면은 카드 같은 걸로 결제한다 그래서 돈이 바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돈이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마트에서 요구를 하면은 돈이 바로 글로 들어오잖아요. 아닌가요? 네, 들어가죠. 예, 그렇죠. 그런데 기업들은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기업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결국 부도라는 게 왜 나는 거예요? 우리 그 IMF 때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뭐 잘 아시겠지만 영화 그 당시 그 IMF 때를 영화가 한 2, 3년 전에 나온 게 있었죠. 국가 부도의 날인가 뭐 그거 기억나세요? 네, 그 예. 영화? 그 영화에서 보면 허준호 씨가 그 막 종이쪽 갖고 막 가가지고 막 그 돈 받으려고 그러는데 돈 못 받아가지고 부도 날라 그러잖아요.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셨으면? 근데 바로 영화는 그 종이쪽이 뭐냐? 그게 어음이죠, 어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은 현찰박치기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음이라는 걸 발행해 주죠. 서로 신용을 가지고 그 업체들이 서로 돈이 들어왔을 때 그래 그때 그 돈이 들어오면은 네가 나한테 그 내가 써준 솔직히 말하면 어음이라는 건 약속 증서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약속 증서.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줄게. 그래서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그때 이 어음을 갖고 와.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내줄게. 그게 어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체한테 돈을 못 주니까 그 기업체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스템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어음을 잡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어음은 돈이 당장의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돈으로 하는 거를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연세가 있으시가 아실 거예요. 이 업체들이 이거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금화 만들기 위해서 명동 사채시장에 가가지고 기억나세요? 그 단어? 예. 어음빵 같은. 예, 맞아요. 우리, 예, 역시 연세가 있으니까. 우리 그 당시에 어음깡이라 그러죠? 예. 명동 사채시장에서 어음깡 해가지고 뭐 10%, 20%, 3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0억짜리 어음이면 예를 들어서 20% 디스카운트 하면 8억을 내줘요. 알고 계시죠? 그러고 그 사채업자들이 그 10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받기로 한 회사한테 그걸 내놓고 받아버려요. 그거 아시죠? 어음깡. 근데 어음깡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왜냐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뭐 20%, 30% 막 이렇게 뭐 심지어는 뭐 50% 어음깡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기업들은 이거를 당장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더 깡을 안 해주고 보험 거의 그대로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뭔 소리냐? 이 회사가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바로 그 회사를 만들었죠.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매출 채권 유동화, 쉽게 말하면 어음을 유동화해 준다는 회사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음이 보통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어음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내가 거래했던 그 회사한테 가서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평균 걸리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예전에 뭐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데 3개월, 6개월 막 그랬어요. 예. 보통은 40일 걸립니다. 예. 보통은 한 40일 걸려요. 예, 6개월 걸리면 큰일 납니다. 회사 망합니다. 예, 40일 정도 보통 걸려요. 근데 40일 걸리는데 이 회사 같은 이 매출 이 채권 유동화 회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음을 오늘 하면은 내가 지금 3월 2일이죠. 그죠? 내가 3월 4일 날 한다고 칠게요. 3월 4일 날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 유동화 회사에 가서 그 어음 쪽지를 내면은 쉽게 말하면 보통은 40일 걸리기 때문에 3월 4일 날 내면은 4월 중순에 그 현금을 받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 매출 채권 유동화 회사는 3월 4일에 저한테 죄송한데 제가 이런 회사 거에 어음을 갖고 있는데 이 어음을 현금화해 주세요. 이러면은 3월 4일 날 하면 3월 6일 날 현금이 나와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4월 중순에 받을 돈을 3월 6일 날 바로 받아버려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매출 채권 유동화 회사입니다. 아, 이거를 본 허가를 요번에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봉 보시면 더전 비지온의 일봉 보시면 쭉 하고 해서 올라온 게 바로 그리고 나서 요번에 쭉 빠지죠. 며칠 동안. 그게 매출 채권 유동화 그 회사의 본 허가가 떨어진 날이 전날이에요. 아,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런데 본 허가에 그 심사는 게 전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매출 채권 유동화 사업이 웬만해서는 성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전 제가 봤을 때도 할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이나 왜냐면 작은 업체들 보면은 어음 갖고 부도나는 게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국가부도의 날 그 영화 이야기를 한 게 그겁니다. 작은 데들은요, 쉽게 말하면 큰 데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번에 어때요? 큰 데들은 어떤 건설사도 그렇고 그 보면은 워크아웃 시청하고 뭐하고 하면은 워낙 그 딸린 회사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도 되도록이면 살려주는 쪽으로 하죠. 네. 예, 왜냐하면 그 하청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은 회사들은 어때요? 그렇게까지 큰 회사들 같이 살려줄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실은 이 매출채권 유동화 회사라는 거는 작은 중소기업들, 어떻게 보면 소규모 기업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정부에서 이쪽은 이 매출채권 유동화 회사라는 거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밀어줄 분야라고 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 때문에 그 주가가 이제 많이 모아 샀던 분들 많은데 요번에 거의 더블 가까이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받더라도 글쎄요. 모르겠어요. 조정이야 더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매출채권 유동화 회사라는 게 그게 잠깐 본 허가 신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한 달 정도 그 승인까지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 허가 신청 때문에 이 회사 주가가 이제 어머 다 올라갔네 이제 이걸로 더전 비지온은 매력 없어 이러고 빠질 건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네네. 봤을 때는 27,000원이면 여기서 주가 약간 조정 받더라도 네. 지금 죄송한데 우리 이 전화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깡패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이 깡패이기 때문에 우리 오기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한번 우리가 뭉개보자 그러죠. 엉덩이야 뭉개 이러죠. 예. 그냥 뭉개서라면서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래요. 저는. 아,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왜냐하면 요번에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갔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빠지면 무조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회사의 매력의 가치가 제대로 포텐셜이 터졌냐 안 터졌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보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냥 무조건 좋아해. 빠지면 무조건 무서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정 받더라도 더 가져가는 거 요렇게 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차트로 그냥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22,200원인데 이 셀바스 AI 제가 한번 상담 나오면 저도 한번 꼭 한번 상담해보고 싶었어요. 왜냐? 이 셀바스 AI도 아마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거 혹시 잘 보셨나요? 아, 봤어요. 예, 밥이 다 되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전기밥솥에서 그 밥이 다 되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음성 합성 기술입니다. 네. 예. 그때 아마 이거 설명드렸을 거예요. 음성 인식 기술하고 음성 합성 기술이 있는데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이 음성 인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지 아시죠? 제가 그때 뭐 설명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필기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 얘기 드렸죠? 네. 예,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환자하고 진료하는 거, 예, 그거 전부 수기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말만 하면 알아서 음성이 빠바바바바박 그 차트 진단 기록을 남겨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될 분야는 확실하게 될 분야는 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이 의료 쪽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특히나 미국에서는 그때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미 5인 이상 병원은 무조건 그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차트기. 기록으로 돼 있는 게,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분야인데, 제가 그때도 다 설명은 드렸는데, 제가 왜 이거 고민되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도 솔직히 퀘스천이에요. 저도 이거를 상담을 하고 있지만,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확실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셀바스 AI는 2022년까지 2023년까지 보시다시피 주봉을 보면 쭉 그냥 거의 잠자는 수준에서 놀았어요. 2021년까지는. 2022년에 잠깐 반짝하고 빠졌다가 다시 그다음부터 뻗었는데, 제가 왜 그러냐? 셀바스 AI는 제가 전에도 탐방갔던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그때 셀바스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마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바탕으로 좀 공부를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반장이 말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을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그걸 잘 해주시면 고마운데 어쨌거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이 노는 가격이 이 가격대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셀바스 AI 주가에 매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쭉 하고 올라왔는데 빠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이거 주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횡보하고 있어요. 뭔 소리냐? 쉽게 말하면 이제 놀던 우리가 이런 말 하기 들었는데 이게 놀던 좀 이 가닥이 틀려진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좀 틀려진 거야.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 가격대에서 놀던 애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표현하자면 좀 그런데 이젠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어.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먹던 곳보다는 좀 더 좋은 곳을 주로 음식점을 다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음식점 다니는 동네가 제가 이제 다니는 동네가 틀려지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노는 동네가 틀려진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분명히 여러분들 어떤 포텐셜이 한번 터지고 나면 노는 동네가 틀려지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는 동네가 틀려지는데 이 노는 동네 틀려진 게 지금 1년 정도 지금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런 자기가 놀던 이 동네 같이 이제는 이 동네에서 그런 가격대를 형성해 줄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동네 같이 이제 여기가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더 이슈화되면서 주가가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 이 동네가 확실히 제가 놀던 동네가 아직까지는 아니라 그러면 얘는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좀 더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더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정도의 조정을 가지고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되기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2,2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제가 왜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냐면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22,200원은 아직은 애매한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나왔다가 그랬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고 아모그린텍도 현재 매수가가 한 12,600원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내려가는데 글쎄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글쎄 더 갖고 있어도 먹고는 팔 것 같아요. 얘네 김포에 땅 있는 거 아시죠? 땅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땅하고 건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얘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무리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그냥 조금 더 지켜보다가 근데 조금 더 올라오면은 얘 제가 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 한번 보여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먹거나 이러긴 쉽지 않은 애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먹으면은 그냥 이거는 한번 먹고 털고 나오는 거 아시겠죠? 너무 욕심 크게 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요거 5,500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데이터 솔루션도 요거 보시면 잘 보시면 저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얘 같은 경우에 이게 은근히 테마를 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얘가 은근히 테마를 타는데 얘 같은 경우에
저번에 뭐 언제예요? 그 재작년이었나요? 언제 6월 때도 한번 그 당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 후보 당시 때 그때 데이터 이야기하면서 한번 주가 올랐다가 빠지고 뭐 하면 주가 올랐다가 빠지고 이거 주봉으로 보셔도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시거든요.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뭐가 있으면 한번 올랐다 빠졌다 이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져갈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갖고 계시다가 조금 올라오면은 그냥 한번 털고 나오시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거 모으는 주식은 아니에요? 네, 뭐요? 모아가는 주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글쎄요, 끝까지 모아가기를 그렇게 뭐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게까지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내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네. 하여튼 요번에도 좋은 성과 잘 내시기 바라고 저희 방송 열심히 보면서 또 도움 받으실 거 그렇게 열심히 도움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3월 9일 날이죠. 분당을 한다 그랬습니다. 분당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 옛날 경원대학교죠.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예술대학 2관이에요. 거기 예음홀에서요.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다음 주 1시입니다. 아마 기다리는 분들 많으셨는데 거의 한 1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이쪽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한 400명 정도 됐는데 400명 좀 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다렸던 분들 많으셔서 언제 하냐 계속 물어봤는데 한 1년 만에 하게 됐으니까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수원에 사는 도윤이 할머니예요. 도윤이 할머니? 네네. 도윤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주식 경력은요? 30년 넘었어요. 어유 30년도 넘으셨구나, 도윤이 할머님. 어유 그래요. 오래됐어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저기 KT. KT 매수가 얼마예요? 37,050원에 30%고요. 네. 삼성전자 86,600원에 30%. 예. 삼본모터스 7,230원에 5%요. 30년 됐다 그러셨죠? 네, 30년 넘었어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30년 넘으셨으면 오히려 얘기할 부분들이 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30년. 알겠습니다. 도윤이 할머님,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종목이세요? 네, 제가 KT가 요번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욕심 나서 못 팔아갖고 너무 억울해갖고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 하고요. KT요? 그래요. 삼성전자도 궁금하긴 한데, 네. KT. 네. 30년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30년 동안 요번에 이 KT가 왜 올라왔는지 아시죠? 네네, 알아요. 왜 올라왔어요? 저 PBR 그걸로. 그죠? 네. 저 PBR? 네. 네. 저 PBR에 있어서 해가지고 하는데 30년 해보셨으니까 30년이면 뭐 저보다 오히려 더 오래되셨어요. 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도 저 PBR이란 말은 계속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네, 계속 그랬죠. 네.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레퍼토리 아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PBR에 있어서 해소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우리가 역시 뭐 다른 나라들보다 PBR이 낮은 건 맞아요. 저 PBR. 근데 저 PBR에 저 PBR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면은 저 PBR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가만히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러네요. 저 PBR이 되려면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주가가 낮아도 저 PBR이 돼요.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주가가 낮아도 저 PBR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현금이 많아도 저 PBR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전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주식 네. 시장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저 PBR은 해소가 돼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요번에 저 PBR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저 PBR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하고 있는 그 정책이 뭐예요? 요번에.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알맹이가 없이 나왔다 뭐 어쩌다 지금 그 말은 많은데 어쨌거나 요번에 저 PBR 해소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네, 주주 환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그 돈으로 배당 많이 주라는 거잖아요. 네. 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뭐 자사주 소각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뭐 배당 많이 주고 뭐 자사주 소각을 하든 뭐 매입을 하든 그거 해라 네. 이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저는 네. 반대로 이걸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IMF 우리 겪었잖아요. 그죠? 네네. IMF 겪었을 때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기업들이 네. 그때 왜 망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때 기업들이 대우고 다 망할 때 그때 보유 현금이 거의 없었던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어요. 알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IMF를 겪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그 다음부터 기업들이 보유 현금을 늘린 거 아세요? 그래서 유보율이 점점 높아졌죠. 예, 유보율이. 그게 왜냐하면 IMF 같은 거를 위험할 때 다시는 안 겪기 네. 위해서 기업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렇게 한 게 있어요. 네.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30년 주식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네. 그죠? 네.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기업들이 만약에 보유 현금이 적어져. 다 그걸 하기 위해서 배당이나 이런 걸로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그때 우리 그만큼 기업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 기업들에 있어서 전부 그걸 줬으니까 그만큼 이 기업들 우리를 위해서 배당을 줬으니까 하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그 주주들이 그 회사한테 돈을 넣어줄까요? 아,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저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보유현금 배당으로 주고 해요. 주주회에서 올려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 저 PBR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가가 낮으면 네. 저 PBR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가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저 PBR 말고 다른 걸로는 우리가 주가를 높일 수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기업을 잘 운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퀘스천이에요. 솔직히 전 주식 오래 20몇 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저 PB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 PBR은 주가가 올라가 있어도 저 PBR은 해소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럼 그걸 위해서 저 PBR을 했다? 그럼 그거 말고 딴 방법은 없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좋은 정책을 많이 발표하겠죠. 근데 일단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KT도 마찬가지입니다. KT라는 게 워낙은 30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얘가 급격히 올라오는 회사예요?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저 PBR이라는 건 30년 동안 쭉 있었어요. 그죠? 네네. 예. 네네. 저 PBR은 앞으로도 해소는 되겠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저 PBR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 거는 저는 이건 굉장히 어쨌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저 PBR은 언젠가는 해소는 되긴 돼야지 뭐 네. 30년 동안 해소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순간 올라왔는데 저 KT가 저 무거운 애가 이거를 계속 지탱해서 올릴 수 있을 만큼 매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KT 본업이. 지금 좀 전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아하 했거든요. 뭐냐? 기업 운영을 잘하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KT가 기업 운영 잘하나요, 지금? 그래서 공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지금 KT, LG U+한테도 자리 위협당하는 거 혹시 기사 못 보셨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바로 아하 했던 게 이겁니다. 뭐냐?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어요. 기업들이 진짜 기업 운영 잘하면 그래서 주가 올리면 돼요. 왜?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KT가 기업 운영을 잘하냐?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핵심은. 지금 LG U+한테도 지금 따라 먹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부분은 따라 먹혔다며요. 얼마 전에 기사도 났잖아요. 저도 그 기사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야, KT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LG U+한테까지 이제 따라 먹히냐?
내가 전 이러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놀했어요. 깜놀 그 기사 보면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KT를 30년 하신 분이 사셨다는 건 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아이, 저는 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배당을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아, 배당? 그렇다 네. 그런다면은 예, 나쁘진 않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렇다고 배당을 한다면은 좀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도윤이 할머님한테 맞는 얘기죠. 예. 네.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상관 안 해요. 왜? 배당이라면 뭐 얘가 빠진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뭐 저 밑에까지 빠지겠어요? 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따진다라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런데 만약에 차익을 노렸다. 그렇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 그 저PBR 해소라는 건 분명히 돼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네. 그 저PBR 해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궁금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또 해결책이 있을까?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아마 분명히 정부가 마련해 줄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런데 네. 과연 그런 게 좀 빨리빨리 나와줘야지 우리 투자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이게 네, 계속 늦으면 어때요? 그죠? 그러다가 실망하면 실망 매물로 터질 수 있잖아요. 반대로. 네.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좀 빨리빨리 더 이야기를 해주면 주가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은 분명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30%인데 삼성전자 보세요. 외국인들 계속 샀는데 주가 안 오르죠. 네, 네. 제가 삼성전자는 제가 이거는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제가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네, 네, 네. 올해 보시면 제가 작년 그 하반기에도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외국인들 네. 삼성전자 계속 살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계속 사는데 주가 안 올라가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네. 예.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전자 계속 삽니다. 외국인들 보세요. 주가 안 오릅니다. 제가 이 모습이 나타날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실은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미래를 말해주는지 제가 뭐 그건 굳이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 그거 얘기해서 여러분 좋으라고 얘기해봤자 저한테 맨날 욕만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큰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냐. 왜냐, 외국인들이 계속 샀는데 삼성전자가 왜 안 오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존에 했던 얘기 몇 가지만 조합해봐도 그거에 대한 답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건 미리 예언해 드렸어요. 이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모습 제가 말했던 대로 나타났죠. 굉장히 큰 의미가 갖고 이건 여러분들 웬만한 주식 하나 오르는 거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한번 잘 해석해 보십시오.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1년, 2년, 3년 이상의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유, 뭐 지금 시장 날아가는데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뭐 항상 그랬듯이 신경 안 쓰시면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제 말에 진짜라도 귀를 기울이신다면 시장은 항상 우리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는 암호들이 있어요. 그 암호를 잘 푸시기 바라고요. 그리기 때문에 뭐 지금 보니까 배당 쪽 위주기 때문에 보니까 네. 배당 쪽 위주라면 전 삼성전자 떨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삼보모터스인데요.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 5%인데 요거 그냥 재미로 사셨구나. 그죠? 네, 네. 예, 재미로. 심심해서 사셨죠, 이거? 아이, 그렇진 않고 돈 벌라고. 그건 아니고? 그래요. 얘 같은 저번에 경우에. 한번 기회가 왔었는데 못 팔아갖고. 그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게까지만 지금 당장 뭐가 될 애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55%밖에 안 산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손에 보더라도 그냥 요거 그냥 뭐 아니면 뭐 봐가지고 수익 남으면 그냥 나중에 그 뭐 용돈이나 좀 되는 거 요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네. 근데 요거는 그냥 봐가지고 웬만해서는 다시 한번 올라와서 꼭 매수가 안 되더라도 5%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웬만하면 그냥 버리시고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에 6,780원인가 올라왔을 때 그냥 버릴라다가 그래요. 또 기다리고 네. 있으면 또 팔긴 주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욕심 내지 마시고 빨리 파시기 바래요. 5%밖에 안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내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888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 저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3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요.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경원대죠. 옛날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잘 찾아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가 이 예술대학 이관이 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 오시면 정문에서 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서초동 사는 최성주입니다. 최성주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성주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9살입니다. 주식 경력은? 얼마 안 돼. 한 2년 좀 안 됐습니다. 2년? 아유, 2년은 얼마 안 된 건 아니에요. 요즘. 네, 그래요? 그래요. 일단 성주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고용하고요. 고용 매수가 얼마예요? 매수가 2만 원하고 나노 신소재 비중 먼저. 예, 비중. 50%입니다. 예. 나누 신소재는요? 매수가 얼마예요? 14만 원이고 그것도 비중이 50%예요. 아유, 그냥 두 종목으로 깔끔하게 끝내셨구나. 예, 근데 고용은 제가 예. 18,000원에 100% 사가지고 23,000원에 팔고 2만 원에 다시 50%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하셨구나. 네네. 하셔서. 그래서 얼마 정도의 이제 매도나 이런 걸 정확하게 몰라서 매도는 그런 게 알고 싶어서 전화 문의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매도가를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거는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 그 투자자들도 얘기했지만 매도는요. 정확한 네네. 매도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네, 누가 그러겠죠.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는데 내가 팔고 싶을 때 편한 만큼 물량을 파는 게 제일 좋은 매도가라 그래요. 네. 네. 제가 짧은 기간에 해보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만 하셨으면은요. 저 진짜 박수 쳐드릴게요. 성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셔도 성주님 2년 되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욕심 근데 내면은 저는 주식 용어나 이런 건 아직 잘 몰라요. 주식 용어 모르면 어때요? 저도 잘 몰라요. 몰라도요. 지금 그런 기본 하나둘씩만 차근히 지켜나가도요. 성주님, 주식 용어 1000개, 10,000개 알고 제대로 그 실천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성주님이 잘하세요. 진짜로. 네. 이거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성주님, 근데 일단은 나노 신소재가 더 궁금하시다 그랬나요? 예. 나노. 예. 일단은 나노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 요번에 좀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다 했어요. 그죠? 예. 네네. 근데 저는 솔직히 나노 신소재 이 회사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뭐 하는 회사인가요? 얼마 전에 그 방송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쪽에 이 회사만의 뭐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나노 신소재가 말 그대로 이게 좀 이게 그 신소재 만드는 회사래요, 진짜 이게. 그래서 네네. 소재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뭐 도전제 만들고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네. 2차 전지 관련으로 하는데 실은 네. 제가 얘 일부러 주봉을 켜놨냐면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있는 건 맞아요. 매력 있는 건 맞는데 얘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중반부터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와요. 그죠? 네. 조정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 상승이 끊겨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근데 이거를 조정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 요번에 지금 주봉을 보시면 요번에 주가가 지금 반짝 올라와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 이렇게 사는 주봉이 나왔어요. 사는 주봉이. 네. 요번에. 왜? 요렇게 올라왔으니까 반짝하고 며칠 전에. 그래서 주봉이 보면 사는 주봉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사는 주봉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왜냐? 이 회사에 대해서 혹시 나노신소재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그 부분이 좋으셔서 사셨나요? 예. 도전제인가 뭐 해가지고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고 여기저기 방송에서 자주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죄송한데 이거 사신 게 며칠 전에 사셨어요? 이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며칠 전에 사셨죠? 네네. 예, 요번에 주가 올라오고 나서 사셨죠? 예. 혹시 이거 주가 올라온 날 뭐 발표 났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네. 일단 이거 주가가 갑자기 솟은 날 그날 뭐가 발표됐냐면 이 회사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4분기 실적에 대한 게. 실적에 대한 게 실적이었나? 예.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 회사 이 부분에 뭐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그렇게 저 이런 걸 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날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실적이 좋아서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어요. 아세요? 네. 매수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그날 주가가 쭉 하고 뽑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멈췄어요. 이게 실은 굉장히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 나오면요, 뭐 매수 리포트 나온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매수 리포트 나온 중에서 특히나 뭐 약간 영향력이 있는 뭐 애널리스트나 영향력이 있는 뭐 이런 증권사나 이런 데 매수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그 회사 주가는 웬만한 애들은 다 뽑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계속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못 가고 그 다음 좀 조정받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네, 보면은 대부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이게 그냥 가버리면 괜찮아요. 왜?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그것 때문에 물릴 뿐 없잖아요. 그죠? 예. 네. 좀 덜 먹는 싸움이 되잖아.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널리스트가 그거를 잘못 썼냐? 아니에요. 아니 애널리스트가 좋게 봐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4분기 실적이 좋아서 좋다라고 썼는데 그게 뭔 죄입니까? 근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용해 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이 회사가 이 나노신 소재가 혹시라도 그렇게 돼버리는 게 아닌가. 그것만 아니면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그래서 주봉을 보여드렸는데요. 주봉상 얘는 이미 4년 동안 오른 주가는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매수 리포트 때문에 얘가 반등하는 것 같이 보여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지금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씩이나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이거는 50%는 너무 위험하고 만약에 이게 뭐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다.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건 절반이라도 현금화하시고 죄송한데 네네. 저는 절반도 더 현금화했으면 좋겠어요. 한 50%잖아요. 그럼 한 10에서 20% 사이만 갖고 나머지는 다 현금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알겠습니다. 구간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50%를 다 갖고 이걸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제 눈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고용 같은 건 아까도 뭐 먹고 파시고 다시 또 이렇게 사셨다 그랬는데 이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이거 3D 검사기인 거 아시죠? 반도체. 예, 그거하고 뇌수술하는 로봇. 예, 뇌수술. 근데 혹시 뇌수술용 메카 이런 로봇은 거 아직 그거- 얘네들 매출 거의 안 나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거의는 아니고 조금 나온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주 이 회사에 있어서 뭐 크게 뭐 바꿀 내용도 아닌 정도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네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고용 솔직히 되게 튼튼한 회사예요. 튼튼한 회사 맞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고용 한번 상담했을 때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보면은 차트 보면 되게 튼튼해요. 근데 그냥 튼튼한 게 다예요. 이 회사 항상 제가 상담할 때마다 죄송한 게 이 회사에 대해서 튼튼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튼튼합니다. 그게 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꾸준히. 예, 그거 알고 맞아요. 계세요? 요즘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지금 1년 넘게 팔고 있어요. 물량을 계속.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사서 올리면 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봐라 올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뭐 단기적으로 반등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세를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외국인들이 60% 들고 있던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40% 미만까지 팔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41%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41%, 40%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예, 네, 근데 제가 네, 봤을 때 좀 있으면 그것도 깨질 것 같아요. 이 추세라면.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파는데 과연 얘가 이 추세를 이겨내고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봉 보여드린 거예요. 고용 보면요. 그냥 참 튼튼해요. 근데 이 참 튼튼해요. 이거를 깨고 올릴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고용 다시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50% 글쎄요. 튼튼한데 앞으로 갈 비전은 없다는 얘기네요. 저는 50% 가져가면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네. 어디까지나 그냥 전 제 생각이니까 한번 네. 제 생각을 잘 기본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자기 생각을 넣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 두 종목 감사합니다.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네, 좋은 또 3월 고맙습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에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 전북에 사는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전북에 사시는 민혁. 민형님.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5이요. 주식 경력은 작년 초에 했습니다. 작년 초에? 아, 예. 그래요? 아, 그래요. 일단 전북 어디쯤이에요, 전북에? 진안, 아, 전북 진안. 마이산. 아, 마이산. 아, 네네. 진안. 아, 맞아. 진안 마이산 유명하죠? 예. 거기 정읍하고도 가깝지 않아요? 네, 가깝죠. 예, 그죠. 그래, KTX 네. 정읍 쪽에서 타시지요. 그쪽 분들이. 아닌가요? 예, 예. 맞죠? 네, 맞아요. 예, 그래요. 저번에 어떤 분, 예, 제가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타신다 그러더라고. 진안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유, 일단은 먼저 우리, 민영님 어떤 주식 먼저 갖고 계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두 종목인데요. 네. 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매수가 얼마요? 6만 원에 30%. 네. 인선 ENT 네. 8,500원에 30%. 두 종목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이면 두 종목에 맞게 상담을 잘 해드려야겠죠. 그래요. 이 중에 더 궁금하신 거는? 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네. 제가 이거를 네. 지금 계속 이 저가를 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더 담아 보려고 하는데 더 담는 시기가 더 이 시기가 지금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전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차라리 확인하고 저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인선 ENT는 제가 전에도 뭐 상담 계속 했던 거지만 저는 특별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인선 ENT에 대해서 생각은 바뀐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 회사들을 좀 길게 보는 회사들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왜 그때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었던 타이밍에 좀 빠졌는지는 아시죠? 여기 네네. 대주주 아시죠? 예. 그 CJ 건 때문에 그래서 불똥이 좀 튄 회사예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은 가장 본업인 드라마는 어때요?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잘 만들죠.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업에 되게 충실한 회사예요. 그거 본업에 되게 충실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주주 부분 때문에 많이 그 손해를 봤는데 이제 그 대주주 부분도 어때요? 점점 해결되고 있나요, 없나요? 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이제 걱정하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 요즘 드라마 편성이 지금 적어지고 있다며요. 예,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드라마 편성이, 그죠? 예. 예. 근데 드라마 편성이 적어진다. 그게 왜 적어지는지 아시죠? 왜 제작비 적어져요? 거기 기사들 보면은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제작비에서 그 제작비가 주로 누구 때문에 많이 드는지 나오죠? 솔직하게. 누구 때문에 많이 나와요? 주연 배우들 때문에 많이 나온다 그러지 않나요? 아, 맞아요. 예. 예. 왜냐면 드라마 제작을 하고 뭔 제작을 하는데 무슨 뭐 주연 그때 뭐 정확한 제가 데이터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연급 배우들 몸값으로 드라마 제작비의 뭐 절반 이상이 나간다고요? 예. 그러면 도대체 뭐 가지고 드라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물론 지금 한류 때문에 한류 스타들 대단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심한 정도의 몸값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의 시장 사이즈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비해서 뽑을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축소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를 들어서 그 몸값은 저는 그렇게 봐요. 몸값이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드라마가 축소가 된다 그러면은 몸값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넷플릭스나 이런 데들은 계속 엄청난 그 몸값을 주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몸값을 줄이지 않을 거다 이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드라마 몇십 편씩 제작하나요? 우리나라 제작사들 같이?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세계에 내놓기 위해서 한국의 드라마들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 몇 개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우리나라 제작사들 같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연급 배우들은 꽤 되잖아요. 그럼 그 배우들은 넷플릭스에서 몇 편 안 되는 거 그거 노리고 몸값 계속 안 내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몸값 높아서 드라마 제작 못 하겠다고 하면 그 몸값을 계속 고집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원화를 하든 뭘 하든 드라마 몸값을 배우들이 전 낮출 거라고 봐요, 나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결국 드라마에 있어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더 편수가 적어져. 예를 들어 적어졌어. 대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더 잘 만드는 곳 그리고 계속 히트를 치는 곳하고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히려 더 경쟁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니치 마켓이라 그러잖아요. 틈새 시장. 그죠? 예. 니치 마켓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거죠. 100억짜리 시장이라고 칠게요. 100억짜리 시장에 사업자가 10명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한 사업자가 평균 얼마를 먹을 수 있나요? 10억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시장으로 적어졌어. 그런데 이제 50억짜리로 시장이 축소되면서 그 회사들이 경쟁 회사들이 많이 퇴출됐어. 그래서 이제는 살아남은 회사가 2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 한 회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얼마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25억이죠. 25억이 되죠. 오히려 100억짜리 시장일 때보다 50억짜리 시장일 때 더 시장은 작아졌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먹을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드라마 편수가 적어져? 그러면 약간 더 적어진다 그러면 계속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히트를 친 그 회사들하고 드라마를 만들지 않을까? 전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빠져봤자 얼마나 더 나빠지겠냐라는 건 전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물을 타시는 거는 찬성은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따가 타시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악재란 악재는 모두 다 반영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는 본업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대주주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월봉 보시면 알겠지만 최저가까지 갔어요. 최저가까지. 예. 최저가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과연 얘가 그럼 계속 빠지겠냐. 전 그거는 퀘스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네네. 그때같이 저는 길게 보는 그 시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인선 ENT도 마찬가지고 인선 ENT도 제가 뭐 특별히 뭐 저희 방송 보니까 오래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인선 전부터 ENT도 제가 많이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도 주봉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렸지만 전 이거 몇 년을 보는 거예요. 길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왜냐 이 인선 ENT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예, 이 폐 처리하고 이쪽은요. 이거는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이라서 이 허가가 안 떨어져요. 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허가 갖고 있는 애들의 혜택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거 그냥 뭐 특별히 바뀌지 않을 거고 그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길게 그리고 그냥 소소하게 재미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제가 뭐 크게 재미 볼 겁니다. 그 말씀은 계속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몇 년 뒤에 봤을 때 그냥 소소하게 뭐 벌었네 이 정도로 될 수 있는 어떻게 뭐 안정적인 애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렸고요.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입니다. 예, 다음 주 9일 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을 경기도 분당에서 거의 한 1년 만에 찾아뵈니까요. 예, 이제 강의가 줄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가게 될 수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예, 1년 밖에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이번에 가니까 예, 여러분들 구경원대학교 가천대학교 예음홀입니다. 예음홀 예술대학 2관에 잘 참고하셔서 1시까지 오시기 바라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2-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마포에 사는 김재영입니다. 마포에 사시는 재영. 김대영. 예, 예. 대영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이요. 주식 경력은? 3년이요. 한 달? 3년. 아, 3년이요? 예, 3년. 예.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에코플라스틱이요. 에코플라스틱 매수가 얼마요? 5,720원에 비중 30%예요. 예, 또 있나요? 센서브 예, 6,800원에 20%. 예, 디알텍 예, 7,110원에 10%. 예. 세 개인가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계좌 상태를 볼게요. 예, 예, 예. 계좌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계좌가 에코플라스틱이 제가 에코플라스틱하고 디알텍하고 센서비. 에코플라스틱이 제일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에코플라스틱이 제일 많으세요. 일단은 에코플라스틱 이거 5,720원. 그래요. 에코플라스틱 근데 이거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니, 앞으로 좀 많이 좀 올릴 수 있다고 좋다고 어떤 해가지고. 부분에서? 그게 이제 범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범퍼가 수출도 되고 또 현대 기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얘는 그냥 딱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얘 그냥 플라스틱 범퍼 만드는 애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플라스틱 범퍼 만드는 데서 제가 일부러 왜 주봉하고 이걸 켰냐면 얘 주봉하고 월봉 한번 보시면 알아요. 예. 얘는 월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실은 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회사였어요. 쭉 보시면 한 10년 이상 주가 보시면 어때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회사.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플라스틱 범퍼가 뭔 그렇게 기술력이 엄청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경량화 소재 얘네 경량화 가지고 먹힌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022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에 이거 전기차에 얘네 그 경량화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주가 오른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전기차 경량화 그거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번에도 다시 얘네들 주가 움찔했어요. 움찔한 거는 움찔하고 막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작년이었죠. 그 당시 그 전기차들 작년 상반기에 난리 났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때 움찔한 거 빼고는 지금 조용해요. 비교적. 현대기아차 그거 하는데도 조용하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의 경량화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먹힐까요, 선생님? 이게 경량화한다 그래서 범퍼에서 경량화한다 그래서 물론 무게가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먹힐 얘기인가요? 예. 계속? 얘가 그래서 제가 아까 월봉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얘 그거 때문에 그 정도 오른 거거든요. 경량화로.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올려? 경량화? 플라스틱 범퍼 하나 가지고? 경량화하는 거 소재 그런 거 가지고? 이미 얘는 쉽게 말하면은 유행이 지나간 애가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이게 만약에 유행이 안 지나갔으면 제가 그나마 좀 좋게 보는데 이제 플라스틱 범퍼 경량화 이런 거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유행이 너무 많이 간 스토리잖아요. 전기차 스토리가. 아닌가요? 지금 전기차들 많이 팔려요. 어때요? 지금 많이 팔리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전기차 계약하면 바로 사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재고 쌓인 거 아시죠? 오히려. 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강연장을 가다가 택시 운전 하시는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요번에도 그분 택시를 탔는데 새 차더라고요. 그런데 전기 택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전기차를 안 하고 왜 택시 하시는 분들 전기차 하면은 비용도 적게 하고 뭐 하고 적게 한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주변에 있는 전기차 하는 분들이 전기차 택시를 또 안 뽑는 분들이 거의 되게 많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저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택시는 2년에 한 번씩 그 검사 받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요. 왜냐면 너무 오래 타면 안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전기차 그때 많이 전기차가 팔릴 때가 재작년이었거든요. 그때 전기차 택시로 많이들 바꿨는데 전기차 택시로 바꾼 분들이 요번에 그거 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전기차 택시를 아직까지 전기차 값을 좀 받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받으니까 그거 팔고 전부 다 다시 그냥 LPG 택시나 이런 걸로 바꾼대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속된 말로 이렇게 따지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전기차 택시 타는 분은 기사 식당에 들어오는 거 보면 안 돼요. 뭔 소린지 아세요? 기사 식당에 들어오는 거 보면 전기차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 기사 식당 들어오실 때 전부 다 두꺼운 그 파카 있죠. 범프 이런 거 잠바 이거 입고 들어오신대요. 아, 추워가지고요. 예, 차가 하도 추워서 올려도 온도가 안 올라가서 그래서 진짜 그러세요. 예, 이거 제가 이제 진짜 제가 어디라고 얘기할게요. 전주 갔을 때요, 전주. 1월 달에 전주 갔을 때, 1월인가 2월 달에. 그때 택시 타고 그 택시 기사분하고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네. 기사 식당에 들어오는 거 보면 안 돼요. 두꺼운 거 입고 들어오면 다 전기차래요. 그래가지고 그 택시 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아우, 이제 안 한다고. 이러고 다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바꾼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전기차가 곧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슬슬 하나둘씩 보이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앞으로 더 좋아지고 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차로 관련된 업종이나 전기차로 관련된 어떤 것들이 또 갈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그냥 웬만하면 에코플라스틱 갖고 계신 거 그냥 조금만 수익 나시면은 던지고 나오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 디알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디알텍 같은 경우에도 이거 글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7,100원인데요. 진짜 제대로 잘못 사신 거 아시죠? 예. 네. 예, 제대로 잘못 산 거 알면 빨리 버리세요. 고집 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네. 빨리 버리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센서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신규 상장 패턴상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나 여기 얘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가격입니다. 여기 3,500원. 얘 3,500원 깨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로 여기 근처에서 찍고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7,000원 고집피시지 마시고요. 그냥 5,000원 초중반대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손절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딱 네. 요거만 잘 지키십시오.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감사합니다. 것 같네요. 전수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 명 더. 안 됐나요? 연결이? 아이고. 한 명 더 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성남시, 분당에 있는 성남시에 있는 분당이죠.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 옛날 경원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예술대학 이관에서 찾아뵈니까요. 일부러 되게 넓은 데를 거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400석이라 그러는데 실은 400석이 좀 더 돼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 다 들어와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쪽 분들은 언제 오냐 그랬는데, 이제 거의 한 1년 만에 이번에 가게 됐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글쎄요, 오늘도 미국 시장, 나스닥 사상 최고치 뚫었다. 이렇게 하고 어저께도 쉬는 동안 그렇게 하고 특히 일본 니케이,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월요일날 시장 좋겠죠. 그죠?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좋을 때, 보면 너무 뒤를 안 보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2차 전지 때는 안 그랬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그때 제약주라든지 이런 것들, 바이오주들 그때도 안 그랬나요? 그랬잖아요. 좋을 때는 한없이 끝없이 좋게 보시다가 그 다음에는 아닐 때 대응을 전혀 못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요번에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 들었고 저번에도 했지만 올 상반 지금 1월, 2월 달이죠. 2월 달까지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이 2차 전지예요. 참 웃기죠. 다른 걸 더 많이 샀을 것 같은데,
왜냐? 2차 전지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계속 물을 태운 거예요. 월등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잘못된 거에 있어서 이미 개인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 반도체일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저PBR일 것 같아요? 예. 개인들 지금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건 2차 전지예요. 너무 많이 공격을 해버리셔가지고 뒤로 지금 백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래요. 그러니까 왜냐? 시장이 쉽게 말하면 되게 똑똑해진 거죠. 개인들을 갖고 놀거든요. 왜? 여기서 이러지, 1번 봤지, 뭐 봤지, 이러면서 정작 여러분들은 다 공격하게 해놓고 절대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게 보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좋게 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퇴로로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뭐 지금 현재 이순신 장군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저희가 12척 갖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죽기 살기로 싸움만 못한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뒤도 돌아보실 줄 알아야 되고 퇴로도 가끔은 생각해 놓으셔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부건설입니다. 예, 00-5960. 예, 동부건설. 동부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번에 쭉 밀리고 있죠. 5,800원인데요. 요즘 싸다라는 걸로 근데 잘못된 개념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싼데 올라갈 매력이 많은 애를 사야지 올라갈 매력이 별로 없이 그냥 뭐 기술적인 반등 조금 뭐 요런 거 이런 거를 함부로 싸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동부건설도 저는 거기에 해당하는 주식 같아요. 그래서 5,820원인데 이분 갖고 계신 분이야 뭐 수익이야 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의미 있을까요? 글쎄요.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코세스입니다. 890 코세스인데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9,0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세를 금방이라도 줄 것 같죠. 뭐 이거 어차피 시세 한번 주면은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런 것들 다 개인들 주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잖아요. 좋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먹힙니다. 먹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먹히다가 조금이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잘 먹게 막 이렇게 되던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순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9,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먹으려는 욕심 내지 마시고 최소한 손실 없이 나오려는 욕심을 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오션입니다. 04266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 보세요. 저기 대구전선 그 하나한테 넘어갔을 때는 엄청나게 미래 비전으로 해가지고 주가 날아갈 것 같았잖아요. 보세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그때도 하나오션 보면서 야 이게 하나한테 넘어가서 뭐 물론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이게 올라갈 일이야? 진짜 이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역시나 저 그래서 하나오션 계속 지켜봤어요. 과연 그렇게 발표 나고 나서 그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역시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대비하면 돼요. 근데 개인들 대비 안 하잖아요. 왜? 올라갈 때 그거에 그 한화에 넘어가서 어마어마한 막 이 말에 그대로 여러분들 현혹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물려버리면 만약에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오션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70이나 80% 샀다고 칠게요. 그리고 한 4만 원에 샀다고 칠게요. 더 갈 줄 알고. 그런데 한 80% 내 돈에 80% 샀어. 쭉 빠졌어.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관련으로 뭐 제일 잘 나가는 거 한 5% 갖고 있다고 칠게요. 10%. 와! 5% 10% 산 거 지금 많이 먹고 있어. 그게 뭔 의미 있습니까? 80% 산 거는 저 난리가 났는데. 그럼 그분은 의미 없어요. 주식시장 니케이가 4.3 최고치 나스닥이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포지셔닝을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여튼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였어요. 다음 종목. KNS입니다. 2470. KNS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62,000원인데요. 아이고, 이거 참
글쎄요, 이거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인데 이제 여기서 반등 한 번쯤은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곧 한 번쯤은 글쎄 계속 밀릴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 조금이라도 안 일어나고 계속 밀려버리면 이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예, 근데 만약에 반등한다 그래도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5만 원 근처 어디에서는 그냥 끊으셔야 돼요. 손절. 아시겠죠? 예, 그거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오킨스 전자입니다. 080, 예, 580, 오킨스 전자고요.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예, 빠진 거는 회복시키더라고요. 예, 빠진 거 회복. 근데 여기서 딱 저항 맞고 떨어지죠. 예.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실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3,500원인데요. 이거 보니까 요번에 들어가셨네. 여기 올라갈 때. 이거는요, 이럴 때 있잖아요. 파셔야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예, 그래도 파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워낙은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 건드리거든요. 근데 거의 제 경험상 10종목 중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잖아요.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에요. 그리고 7, 8종목은 어느 정도 반등 이렇게 해주고 다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 해당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3기입니다. 3기. 1, 2, 2, 예, 350. 예. 3기 다음은 4기. 4기 다음은 5기. 5기로 주식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요. 일단은 30% 2,900원인데요. 2,900원. 30% 2,900원 일단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일단 이거 근데 혹시 5기로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조금이라도 일어날 때 끊으셔야지. 3기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이거 왜 했는지. 이제는 관심 받을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싸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 이거는 그냥 적당한, 예, 조금 손해보고 그냥 빨리 팔고 이거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딴 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한화생명입니다. 088, 예, 350. 한화생명.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저 PBR, 예, 올랐다가 빠요. 이거 이런 보험이나 이런 거 물려고 계신 분들 지금 꽤 많아요. 예, 제가 저번에 걱정했던 건데 저 PBR로 빵 솟았는데 사가지고 그대로 물린 분들. 제가 그래서, 근데 이건 아직 글쎄요. 더 봐야겠죠. 근데 하여튼 뭐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저 PBR을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들이 이렇게 될 건데 라고 제가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거 웬만하면 죄송한데 4,550원이에요. 4,550원이면 언제 사신 거냐? 아이고. 4,550원이면 아이고 여기구나. 죄송한데 이분은 이거 파시는 게 좋은데. 이거 저 PBR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회사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웬만하면 그냥 빨리 끊으세요. 예, 10%밖에 안 되니까. 다음 종목. 예, 레이저 옵텍입니다. 레이저 옵텍. 예, 199, 예, 550입니다. 레이저 옵텍인데요. 레이저 옵텍, 일단 신규 상장 패턴이에요. 신규 상장 패턴에서, 예, 보시면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게 얘가 어디까지 올라올지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얘가 만약에 여기서 뭐 요 정도까지 올라오거나 하고 빠지면 되는데 만약에 요 정도에서 밀려버리면 얘는 이거 저가 깹니다. 분명히 깹니다, 거의. 예.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꺾이는지 잘 보고 웬만하면 그 가격대에서 그냥 예, 수익 조금 나거나 뭐 이러더라도 그냥 바로 팔아버리세요. 아시겠죠?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코오라인 소프트입니다. 예, 38, 예, 4470입니다. 코오라인 소프트인데요. 코오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에서 보세요. 요런 거, 예, 요런 게 공부하기 좋겠죠. 뭐야? 신규 상장에서 보세요. 쭉 빠져 안 좋은 패턴으로 그러다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얘가 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보세요. 예, 보세요. 딱 보세요. 신규 상장한 가격 근처 맞고 떨어지죠. 희한한.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전체 화면으로. 예,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보세요. 신규 상장한 첫날 저가 근처. 희한하죠. 맞고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였는데 그거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얘는 위험합니다. 얘 만약에 이거 저가 깨고 내려가면 얘는 예, 골치 아파집니다. 빨리 웬만하면 파실 준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그냥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예. 안타깝게 코니고타 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다음 주에 예, 1번으로 해드릴게요. 1번으로.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뭐 월요일 시장도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면서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퇴로쯤 하나쯤은 마련하시고 시장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예, 분당 예, 가천대학교 옛날 경원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이 참 이상해요. 저도 오늘 방송하러 오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휴일도 아닌 것이 휴일 같기도 하고 글쎄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휴일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